그 현재입니다. 보통 과거, 과거, 현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 첨언한 것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이미 우리는 지나간 거고. 사람들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잖아요. 내 10대, 20대, 내 자식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얘들은 지금 이 현재를 70대가 보는 현재, 40대가 보는 현재, 10대가 보는 현재, 4살이 보는 현재, 걔들은 어떤 세상 현실관을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할까 하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70대가 이야기하는데 70대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40대는 뭐 조금 알겠다 이래서 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진리가 옳은데도 진리가 옳으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받아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수학자가 3 더하기 5는 8, 3 더하기 5는 8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 애들이 그걸 받는 것과 10살 때 받는 것과 30살, 40, 50, 70이 다 달라요.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면 3 더하기 5는 어제도 8이고 40대도 8이고 50도 8 맞는데 3 더하기 5는 얼마나 8. 뭐 어떤 느낀 거 없는데 맞는데 느낀 거 없는 게 느낀 게 그게 의미가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그 이유를 밝혀내느냐. 밝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온 사람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과거 좀 난해하더라도 이게 동영상 찍었으니까 보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의식 속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 내 의식 속에 나오다 보니까 동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도 또 내 때, 나 때 맨날 그 소리 한다 하거든요. 예,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따라서 이 구조가 내용이 이게 바뀝니다. 이 바뀌어요. 바뀐다는 말은 같은 70대라도 다 달라요. 개인마다 짐이 다르듯이. 개인이 느끼는 그 시간성, 의식 속의 시간성은 사람이 100이면 100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기는 이게 2025년도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사건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데 그 마땅하다는 생각 자체가 또 잘못이고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 하나를 딱 꽂고, 이게 10대, 20대, 50대 중에서 아무나 특별히 샘플 되는 인간을 하나 또 잡습니다. 잡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서 나오냐 하느냐. 이 선 있잖아요. 이 선 밑에서 와요. 선 밑에서 주어진 겁니다. 선 밑에서. 여기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여기 만약에 3살 아이다. 3살 아이가 남들 보기에는 제 인생 뭐 얼마 살았다 하지만 걔는 촘촘하게 살았어요. 아주 지독하게 살았고 충실하게 살았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촘촘하다 나오는데 열심히 산다고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본인의 기억과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에서 오는 이 체험이 기억이 되면서 이 기억이 나를 만들어요. 이 자를 만들어요. 3살짜리 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3살짜리 자, 나라는 것은 이게 뭐냐? 복합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얼마 전에 했지. 복합자. 자학하는 것은 결과물이지. 자아가 있어서 뭘 담는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것은 사건의 열매예요. 사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사건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억을 유발하고 그 기억의 다발이 납니다. 69살 때 나하고 70 나하고 달라요. 똑같은 시를 살도 대전에 살던 나하고 대구에 살던 내가 달라요.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동일한 기억이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뭐냐? 요 선을 하나 더 그을게요. 네, 그렇게 되면 요 현재, 과거, 미래를 이해하는 요 바로 밑에, 예, 바로 밑에 맨홀, 여기 맨홀이라 맨홀 바로 밑에 한 가까운 층, 예, 가까운 층에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까운 층의 기억은 어디서 생기느냐? 더 밑에서 기억에서 이 기억을 조작하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은 데서, 깊은 층에서. 이렇게 하면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면 오랜만에 길에서 동창생을, 여고 동창생을 만났다 칩시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좀 있으니까, 기억이 났어요. 반갑지요. 굉장히 반가워요. 반가운데, 그 반가움이, 야, 우리 좀 이야기하고 하자. 니 어떻게 지냈어? 여기 가까운 카페 있네? 커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음악 잡아서 3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 3시간 동안 일하면서 그 둘 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고 시절 때를 회상하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한 사람 더 해야지요. 친구 만났으니까 친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둘 다 내뱉는 언어가 있어요. 기억이죠. 기억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는 방금 사건, 친구 만나면서 친구 만난 사건 플러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사건 합쳐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친구는 친구 만난 사건 플러스 자신이 살아온 사건에 입장해서 말을 주고받아요. 말을. 그렇게 반갑다 친구야 되게 할 말 많은데 여기서 말하다 보면 둘 다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죠. 결이 다르면 카페에서 3시간 안으로도 충분하게 그 다음부터는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 같은 기억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같이 살 이유도 없고. 다음에 보자 하고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우연히 또 만났어요. 그때는 3시간이 아니고 3분만 상은 충분해요. 근데 그 3분만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좀 더 이야기해. 사실은 남편이 몸이 아프거든. 남편 내가 지금 보험하고 있다고 이래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내 기억청에 없는 그 친구가 아닌 기억청이 내 속에 강제로 침투하려는 시도가 되겠죠. 예? 침투한다는 시도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지금 보험 여가한 게 한 100개 되거든. 근데 더 여유가 없어. 그러면 그 친구도 나를 굳이 전화할 필요 없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남편 만나가 남편 아프다는 상관인데 우리 남편 안 아파. 살 빼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전혀 지 남편 아니니까. 지 남편 내 남편 아니니까. 전혀 다른 기억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기억이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는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 기억조차 성립하지 않을 때는 않을 때 있던 그 사건이 몸으로 새겨져서 그 기억이 아버지 엄마는 알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는 기억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너 말이야 자전거 조심해. 이거는
갓난 애가 뭐 자전거 배우지도 않는데 자전거 조심해야 돼 라는 아버지 엄마의 기억이 언어로 돼가지고 그게 내한테 습성화로 윤리가 도덕으로 일방적으로 개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험하지도 않는 것이 언어의 통력에 의해서 내한테 개입되어 버리면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는 조심해야 돼. 이게 남아있다. 아버지가 잡채 먹다가 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잡채는 일체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덕분에 자녀들은 잡채가 별 맛이 없다는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겠죠. 새로운 기억. 이게 이제 자아락하는 것은 자아는 나락하는 공식이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예,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이게 다음에 나이가 더 들어서 이번 겨울에 내년 봄에 또 어떤 사건이 오게 되면 내 기억은 유도리가 돼가지고 유동적이라서 내 기억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내 기억 달라지면 뭐도 달라진다? 자아가 달라져요. 아 작년에 내가 이랬지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20대 있잖아요. 20대 들었던 팝송 또는 팝송 기타 치는 거 팝송을 들었어요. 그때 눈물 흘리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0대 돼가지고 그 팝송을 다시 듣게 되게 되면 시공간이 바뀌고 기억이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눈물까지는 흘릴 필요가 없다 이래요. 그때 참 좋았다 이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쓰는데 60대에 무슨 사건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서글프다. 그런데 20대 들었던 노래를 들으니까 20대의 가망이 아니고 40대의 아픈 사건 속에서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날 수가 있죠. 예? 눈물이 나면서 그 팝송 들을 때에 그동안 생각 안 하던 같이 듣던 친구 얼굴이 생각나고 그때 담배 피우던 그 다방이 생각나고 그 칠칠한 조명에 그 다방이 어딘가 한번 가보면 벌써 이 재개발대가 날아가 버리고 이게 뭐냐면 20대를 형성하던 모든 시공간의 배치물들이 내 기억 속에 들어왔을 뿐이고 현장에 가면 그때 그 기분 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어디까지 방금 요 설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바로 부부 생활까지 이어져요. 부부 생활까지. 처음에는 당신은 없이 못 산다가 되잖아요. 근데 부부 생활 한 30년 하게 되면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바닷가에 가 결혼 30년 기념자 바닷가에 밀어버릴까. 없어도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감흥을 상대 배우가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더 새로움으로 업그레이드를 못 시켜주니까 꼭 이 결혼이라는 게 지루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저 인간하고 살고 자식하고 살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갈 때 그러면 이참에서 헤어진다는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의 존재가 내 현재 자아의 구성 요소가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이미 차지한 이상 그 사람을 떼내게면 내가 상처받아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일종의 계량,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헤어지는 조건은 안 헤어질 때 고통보다 더 심할 때는 헤어진다. 이런 계량적인 요소가 있어요. 계량적인 요소가. 자, 이 계량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 방법은 뭐냐 하면, 그 30대에 결혼을 했던 그 희열, 그걸 정신분석하는 주의상서라고 해요, 주의상서. 주의상서는, 이거는, 쾌락은, 우리는 뭘 하면 쾌락인데, 쾌락이 아니고, 쾌락보다도 희열이라는 거, 옮기는 좋아요. 쾌락은, 기분 좋은 걸 쾌락하잖아요. 희열은,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운 걸 희열이라고 해요. 희열. 탈자,
잘 잃어버릴 때. 그러면 자꾸 이 자아 속에 참 좋았다가 나한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 20대 30대 만날 참 좋았다가 이게 아예 그게 없으면 덜 답답할 건데, 좋았었던 적이 있다는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남편이 1년 동안 가가지고, 1년 동안 빈자리에 갔다가 나중에 사고당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이고, 이 양반 죽었구나 했는데, 사흘 뒤에, 행정차고였으면 살아서, 이럴 때는 반갑다, 여보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일은 별로 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과 만나서 기쁠 때는 털딱선이 없는, 철떡 대가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의 시공간이라면, 그걸 대체할 만한, 지금 이 시공간에 이미 그 기억이 이만큼 충만된 공간에서, 남편의 존재 자체가 고맙게 느껴진 다른 일을 벌리면 되겠죠. 그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 부부끼리 골프 치기. 돈이 좀 들어요. 한번 라운드 돌 때마다 한 50만 원 내고. 근데 이 가진 사람은 그게 돈 50만이 뭐 중요하겠어요. 회원권이 수천만 되니까. 그 돈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부부를 하는데, 그럼 남편을 보고 같이 하면 기쁘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쪽의 부부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비교해서 히어리신 거예요. 다른 쪽에. 그러면 이제 남편 데리고 이제 라운드 돌잖아요. 그럼 같은 급에 속한 부부들이 같이 만나서, 우리 개모임 하잖아요. 하면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거 내놓은 히어리 뭐냐면, 이건 또 자식이 또 전교 1등 했다. 지금 어디 갈지 모르겠다. 나는 의사시켰는데 가는 갔어 간다 어쩌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희열은 현재 희열은 20대 30대 10대는 그 상대자가 아빠 엄마 기쁘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미 20대를 지나면 친구하고 이기면 돼요. 친구하고 뭐 잘 나가면 돼요. 그러나 30대 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다른 그 자기 시대의 타인으로부터 비교해서 우열하면 나는 옛날에 있었던 그것과 좋게 비교하지 않는 큰 희열로 사는 보람과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게 어제 나 설교했어요. 나는 스스로 나를 승인하고 인정하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하면 누구로부터 확인돼야 돼요. 타인이 있어줘야 돼요. 타인을 통해서 확인돼야 돼요. 타인이 잘했다는 말 굳이 안 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더라도 나는 너를 이겼어. 나는 니는 내보다 더 많이 벌지만 나는 행복해. 내한테 이런 게 있는데 너 없지. 말을 안 해도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의 희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뭐냐면, 이게 악마의 자식. 악마의 자식.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어제 내가 설교에 좀 심한 말을 했죠.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 차라리 죽어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 나라 의를 안 하면 주께서는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질 않죠. 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친구가 누굴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잖아요. 주님이 시공간 따로 있거든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나 설교에 보면, 주를 위해 사는데, 이게 주를 위해 살 때 출발을 자기부터 하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쪽에 자꾸 완전을 추구하게 돼요. 그것에서 나온 노래가 뭐냐? 임재범의 너를 위해. 제목은 그걸 청해요. 너를 위해. 다른 말 하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조정하는 게 너무나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누구 꼬라지를 보냐? 자기 꼬라지를 보면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왜 불안? 내 설계자가 왜 자꾸 불안하냐 이 말이죠. 본인도 종잡을 수 없지요. 그러면서도 떠날 수 그걸 바라보는 뭐라겠습니까? 가사에서는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을 주께서 지금 지켜보시지요. 너가 하잖아요. 네. 너가 아니고 본인의 자아를 조작하는 거예요. 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직 보지도 않는데 조차 법으로 자기가 정당한 존재인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강의 전에 이거 해가지고 강의 지금 에너지 다 꼈다 지금. 이 특별히 때문에. 고맙습니다.